어머님, 제가 지연이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저희 결혼 허락해 주십시오. 뭘 그렇게 긴장했어. 그렇게 거창하지 않아도 그저 살면서 우리 지연이 아껴주고 위해주고 그러면 나는 더 바랄 게 없어. 두 사람이 이미 결혼하기로 합의했다는데 내가 반대할 이유도 없고. 감사합니다, 어머님. 잘 살게, 엄마. 호중이 부모님한테는 인사드렸다고 했지? 응, 지난주에 다녀왔어. 별 말씀 없으시고? 어머님은 못 뵙고 아버님만 계셔서 인사드렸는데 흔쾌히 허락해 주셨어. 어머님도 허락한다고 하셨다고 전해주셨고 갑자기 다치셔서 병원 가느라 집에 안 계셨다고 하시더라고. 저희 부모님도 지연이 정말 예뻐하고 계십니다. 시집살이나 이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저한테 보내주시면 예쁘게 잘 살겠습니다. 그래. 난 둘이 잘 살기만 하면 더 바랄 게 없으니 걱정 말고 둘이 잘 준비해봐. 결혼 준비라는 게 하다 보면 싸울 일도 있고 마음 상할 일도 있겠지만 그래도 부부의 인연을 맺기로 한 사람들이잖아? 항상 차분하게 생각하고 한 번 더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렇게 준비하면 크게 싸울 일 없을 거야. 네, 명심하겠습니다. 지연이 넌 앞으로 내 딸이기도 하지만 시집 가면 시부모님의 자식이기도 하니까 효도도 잘하고. 에이, 별 걱정을 다 해. 걱정하지 마. 난 양가 부모님한테 똑같이 다 잘할 거야. 으이그,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야. 어쨌든 우리 딸이 벌써 다 커서 이렇게 결혼을 한다니 엄마가 너무 뿌듯하네. 아빠 빈자리 때문에 크면서 힘들었을 텐데 시집 가서는 사랑도 많이 받고 행복하게 살아. 치, 왜 그렇게 말해? 괜히 눈물 나게. 아빠 빈자리 느낀 적 없어. 항상 엄마가 채워줬잖아. 제가 잘하겠습니다. 그래, 고마워, 호중아. 아니, 이제 김서방이지? 열흘 후. 아, 이제 인사도 다 드렸겠다. 중요한 출장도 다녀왔겠다. 진짜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 시작해야겠네. 근데 어디서부터 손대야 하지? 뭐 어차피 결혼식은 신부가 주인공이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난 뭐든 다 따라갈게 그냥. 그래도 자기 주장은 있어야지. 뭐 하긴 2년 동안 연애하면서 본 거 생각하면 자기가 아무리 내 의견 따른다고 했어도 자기 생각 말 안 할 사람은 아니지. 에이, 뭘 또 내가 그렇게 내 의견을 막 피력했다고. 우리 형들 결혼할 때 보니까 형수님들 의견 따라가더라고. 뭐 보통 그렇긴 하지. 그나저나 우리 통장 미리 합칠까? 결혼 준비하려면 이것저것 돈 들어갈 일 많은데 그때마다 이체하고 이체받고 이럴 순 없잖아. 그런가? 그래, 그럼 난 상관없어. 그리고 우리 혹시 좀 부족하더라도 그냥 우리가 가진 범위 내에서 하자. 괜히 결혼 시작부터 빚지지 말고. 그래, 그건 나도 찬성해. 자기 내일 통장 가져와. 나도 내 통장 가져올게. 그래, 알았어. 다음 날. 이게 뭐야? 통장 이게 다야? 이게 단데? 왜? 아니, 모아둔 돈이 이것밖에 없어? 자기야 전문직이고 부모님이랑 살아서 집세고 공과금이고 딱히 나갈 거 없겠지만 난 아니잖아. 쓰는 돈 자체가 다른데 당연히 모인 돈도 좀 적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3천만 원도 안 되는 건 좀 너무 심한데. 자기는 얼마나 모았는데? 난 내가 모은 거 1억 5천만 원에 엄마가 언니 오빠 결혼할 때 도와줬으니
나도 해줘야 된다고 해서 오늘 아침에 4천만 원 들어있는 통장 주셨어. 나도 엄마가 2천만 원 정도는 도와줄 수 있다고 했어. 난 이제 사회생활 3년 차고 자긴 7년 차니까 차이가 나는 건 당연하지. 정 싫으면 결혼 미루던가. 아니, 그럴 필요까진 없고 그냥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적어서 솔직히 놀란 정도? 그럼 내가 좀 더 여유가 있으니까 신혼집은 내가 마련할게. 경기도권이고 외곽이니까 이 정도 돈이면 전세는 구할 수 있을 거야. 그래, 그럼. 자기가 집하니까 대신 내가 혼수할게. 상견례도 얼른 잡아서 하자. 빨리빨리 해버려야지 미루기 시작하면 끝도 없을 것 같아. 그래. 이번 달 중으로 할 수 있게 각자 집에 얘기해보자. 알았어. 2주 후. 이렇게 잘 키운 아들을 사위로 주신다니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감사하죠. 요즘 지연이처럼 예쁘고 바른 아가씨가 또 없는데. 우리 애들 예식은 간소하게 하시죠. 들어보니 호중이 형들도 이미 장가 다 갔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도 동감이에요. 어차피 위에 애들 다 결혼도 시켰고, 그래서 손님도 많지 않을 것 같은데 괜히 크게 해봤자 허례허식밖에 안 되니까요. 애들도 마침 스몰 웨딩인가? 그걸 하고 싶다고 하고. 둘 다 합의한 거야? 우리는 결혼식을 크게 하느니 차라리 그 돈 아껴서 집이나 살림에 좀 더 보태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그래, 잘 생각했네. 살다 보면 비상금 필요한 순간도 있고 집 얻어 꾸미다 보면 욕심내고 싶은 부분이 있기도 마련인데 그럼 잘 아꼈다가 그런 데다가 써보도록 해. 우린 너희들이 하는 대로 그냥 지켜볼게. 그래, 예단 예물도 신경 쓸 필요 없다. 예단이며 꾸민비며 이런 거 다 생략하고 최소화해서 의미 있게 치르자꾸나.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님. 거봐, 우리 엄마는 바로 찬성할 거라고 했지? 부모님들이 믿고 지켜봐 주신다니 저희도 책임감 갖고 잘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6주 후. 자기야, 여기. 아, 어머님, 제가 늦었죠. 죄송해요. 일이 좀 늦게 끝나서. 아니야, 그럴 수 있지, 이러다 보면. 배고프겠다. 어서 앉아. 오늘 엄마가 자기 맛있는 거 사준다길래 내가 불렀지. 잘했지? 제가 사드려야죠. 아니야, 오늘은 내가 사줄 테니 나중에 밥 한 끼 그럼 사주도록 해라. 오늘은 예비 며느리 얼굴도 보고 싶고 내가 맛있는 밥 한 끼 사주고 싶어서 호중이 시켜서 부른 거야.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은 맛있게 먹고 다음엔 제가 또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잠시 후. 그런데 너희들 결혼 준비는 어떻게 되어가니? 믿고 맡긴다고는 했는데 뭐 참견을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궁금은 해서 말이다. 먼저 말씀드려야 했는데 생각을 못했어요. 일단 집은 제가 하고 혼수는 호중 씨가 하기로 했어요. 모아둔 돈 확인해보니까 제가 좀 더 여유가 있더라고요. 그래? 집은 어느 정도 선에서 할 생각인데? 1억 정도로 전세 알아보려고요. 조금 더 들어갈 것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뭐 나쁘지 않구나. 근데 집은 네가 하는 거지만 그래도 전세 계약할 때 명의는 우리 호중이 명의로 했으면 좋겠다. 그게 맞지 않겠니? 네? 제가 지금 잘못 들은 것 같은데 전세집 명의를 누구로 하라고요? 뭘 그렇게 놀라니? 우리 아들 호중이 이름으로 하라고. 여자가 집해오고 남자가 혼수했다고 하면 그게 얼마나 사람들 입방아에 오를 일인지 너도 대충 감 오지 않니?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러니까
집을 우리 호중이가 했다고 하고 혼수를 네가 한 걸로 했으면 한다. 그래야 우리 아들 기도 좀 살고 그러지 않겠어? 네,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호중 씨가 집 해온 거라고 말 한마디 하는 게 뭐가 힘들겠어요. 호중 씨 기죽여서 제가 좋을 것도 없고요. 그러니 사람들이랑 그런 얘기 할 일 있으면 그렇게 얘기할게요. 대신 전세 명의는 제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말길 못 알아듣니? 전셋집 명의가 며느리 이름으로 돼 있다고 하면 우리 호중이가 잡혀 산다고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겠어. 안 그래? 그러니까 명의는 꼭 우리 호중이 이름으로 해라. 이건 이제 부탁이 아니라 명령이야. 그 부분은 제가 호중 씨랑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희 둘이 좀 더 진지하게 이야기해볼 문제인 것 같아요. 1시간 후. 집에 도착했다. 무슨 멍을 그렇게 때리고 있어. 집에 도착한 줄도 모르고. 아니,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서 하는 말인데 자기는 아까 어머님이 하신 말씀 어떻게 생각해? 틀린 말은 아닌데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 내가 얘기했잖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따라가겠다고. 틀린 말이 아니라고? 진짜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해? 아니 뭐 딱히 틀릴 거 뭐 있나. 내가 혼수하고 자기가 집 해왔다고 하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거야 당연한 거 아니야? 엄마 말이 틀린 건 없잖아. 그럼 그 다음 얘기는? 그래서 내가 집 얻으면서 명의는 자기 명의로 해야 돼? 그게 옳다고 생각해 정말? 나도 자기 기 살려주고 싶어. 기 죽이고 싶지 않아. 근데 전세 자금은 다 내가 내면서 명의는 자기 이름으로 하라니 그건 너무하신 거라고 생각하는데. 막말로 자기가 집 해온다고 했을 때 내가 내 명의로 해달라고 했으면 군말 없이 해줬겠어? 해줄 수 있었을 것 같아? 너무 열내지 마. 어른들 말씀 들어서 손해볼 거 없다고 하잖아. 설마 우리 엄마가 진심으로 그런 말씀 하셨겠어? 우리 엄마 그렇게 속물적인 분 아니야. 그래 일단 이 얘기는 나중에 다시 하자. 나도 지금은 머리가 지끈거려서 머리가 잘 안 돌아가. 아무튼 난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자기도 잘 생각해봐. 그래. 난 누구 명의든 사실 상관없어. 네가 마음에 걸린다고 하면 그냥 네 명의로 해도 돼. 그니까 마음 편하게 먹고 하고 싶은 대로 해. 다음 날. 여보세요? 공동명의 해라! 네?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호중이한테 얘기 다 들었어. 결국 기어이 네가 고집을 부려서 네 명의로 하기로 했다며? 이제야 기분이 좋냐? 만족스러워? 아니, 제가 고집을 부린 게 아니라 사실 그게 맞으니까요. 호중 씨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제 의견에 따라준 거고요. 그래,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우리 아들 명의로 하라고는 안 하잖니. 대신 공동 명의로 해라. 내가 그 정도는 이해하고 양보하마. 제가 호중 씨랑 같이 모아서 집을 얻은 거면 당연히 공동 명의 하죠. 근데 제가 100% 책임지는데 명의에 왜 꼭 호중 씨 이름이 들어가야 하는지. 아니, 집 해온다고 이웃에 떠는 것도 아니고. 정 네 명의로 해야 할 것 같으면 나도 그냥은 안 되겠다. 생략했던 것들 다 하자. 예물예단 다 제대로 해라. 나도 막내 아들 결혼시키면서 며느리한테 뭐 받았는지 사람들한테 자랑 좀 하고 다녀야겠다. 어머님. 그리고 꼭 네 명의로 집해야겠으면 원룸이나 투룸 그냥 싼 걸로 얻고 남은 돈 다 가져와라. 그걸로 우리 집 가전 가구들도 좀 바꾸고 우리 아들 예복이나 이런 것들도
알아서 사서 준비 좀 해야겠구나. 어머님, 지금 제 돈으로 아들 결혼 준비하겠다고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전셋집 얻을 거 전세든 월세든 한 8천만 원 선에서 싼 거 하나 잡으면 되지 않니? 들어보니 네가 해오는 돈이 1억 5천이라던데 그러고서 결혼식 준비에 한 2천 정도 쓴다 치면 5천 남을 거 아니니? 그거 고스란히 가져와라. 나 그걸로 밍크코트 하나 해서 며느리가 해준 거라고 자랑 좀 해야겠다. 아니 무슨 밍크코트가 수천만 원 하는 것도 아니고 친구들이랑 해외여행도 좀 다녀오련다. 우리 아들 결혼하라고 내 전 재산인 2천만 원 다 줬더니 노후자금도 없어서 고민이었는데 네가 그거 채워준다고 생각하면 되겠구나. 어머님, 무슨 말씀부터 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가진 돈은 1억 조금 넘는 정도고요. 엄마가 주신 돈은 4천 정도 됩니다. 만약에 어머님 말씀처럼 해야 한다면 저 그냥 그 4천만 원 든 통장 그대로 들고 엄마한테 돌려드리러 가겠습니다. 받은 걸 왜 줘? 세상 천지 어느 부모가 자식한테 줬던 거 뺏는다니? 우리 아들들 결혼할 때 며느리들이 얼마나 혼수를 잘해왔는지 네가 알긴 알아? 큰 며느린 명품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뽑아줬고 작은 며느리는 외제차 사오고 근데 너는 뭐야? 흥분하지 마시고요. 제가 호중 씨랑 얘기해보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어디 감히 전화를 끊으려고 들어? 이만 끊겠습니다. 예! 야! 그날 밤 무슨 일이야? 전화로 목소리가 안 좋아서 걱정했잖아. 내가 오늘 낮에 어머님이랑 통화했거든? 근데 도대체 자긴 뭐라고 다니는 거야? 어? 내가 얼마를 들고 오는지 내 재산이 얼마인지를 도대체 왜 어머님한테 떠벌려? 내가 우리 집에 가서 자기가 3천도 못 모았다고 그런 소리 하면 기분 좋겠어? 아니, 난 자랑하려고 그런 거지. 자기가 돈 많이 벌어놨으니까 자랑스러워서. 그게 뭐 잘못이야? 내가 지금 화가 나서 미쳐버릴 것 같거든? 어머님이 나보고 뭐라고 하시는지 알아? 8천으로 원룸이나 투룸 싼 거 없고 2천 정도로 결혼 비용하고서 나머지 돈 다 가져오라고 하시더라. 어? 나머지 돈 다 가져오면 그걸로 밍크코트 사고 친구분들이랑 해외여행 가시겠다는데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아, 우리 엄마가 평생 해외여행을 한 번도 못 가봐서 그래서 그런 것 같아. 어차피 나랑 결혼하면 우리 엄마 평생 봐야 되는데 솔직히 미운털 박혀서 좋을 것도 없잖아. 그냥 원하는 대로 해드려. 좋게 좋게 가면 좋잖아. 뭐라고? 내가 어머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그럴 것 같으면 나 엄마가 주신 돈 그대로 다시 돌려드릴 거야. 우리 엄마가 시어머니한테 갖다 바치라고 4천만 원이나 주신 줄 알아? 아니, 그 돈은 이미 주신 건데 뭘 돌려드리고 말고야. 그럴 필요가 없지. 어머님 손 떠난 순간 이제 자기 돈 된 건데. 그냥 우리 엄마 드려. 앞으로 예쁘게 봐주십사. 평생 드릴 용돈 미리 드린다고 생각하면 자기도 마음 편하고 엄마도 좋아하실 텐데. 뭔 개소리를 하는 거야? 명희는 내가 엄마 잘 설득해서 양보하시도록 할게. 그니까 집 좀 저렴하게 구하고 우리 엄마한테 용돈 겸 해서 목돈 좀 드리자. 엄마가 나 결혼 자금으로 준다고 2천만 원을 준 게 진짜 우리 엄마 전 재산이나 다름없어. 어차피 그러면 두고두고 돈 필요할 때마다 우리 돈 나가야 되는데 그 돈 미리 드렸다 치면 되잖아.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말이 안 통하네 진짜. 다음 날
엄마, 나 이 결혼 엎으려고. 도저히 안 되겠어. 그래, 들어보니 네가 많이 힘들었겠다. 네 뜻에 따를 테니 알아서 해. 여기 이거 엄마가 준 4천만 원은 다시 돌려드릴게. 나 이제 이거 필요 없어. 나중이라도 필요할 텐데 그냥 갖고 있지 왜. 아니야. 나중에 다시 결혼하겠다는 얘기하면 그때 다시 줘. 그때까지는 나 필요 없어. 그래, 알았다. 그날 밤 저희 헤어지겠습니다. 결혼 안 하겠습니다, 어머님. 뭐야?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설마 그 용돈 때문에 그래? 우리 엄마한테 용돈 드리기 싫어서? 용돈 드리기 싫어서? 표현을 그렇게 해야겠어? 아니 그래 뭐 마음대로 해. 어차피 난 2번 다시 더 안 볼 거고 너랑 결혼하지도 않을 거니까. 아니 그깟 게 뭐라고? 그깟 돈 때문에 나랑 헤어지겠다고? 그깟 돈이 아니고 내 자존감의 문제고 자신감의 문제야. 날 도대체 얼마나 깔보고 우습게 보면 너도 네 엄마도 그럴 수가 있는 거야? 뭐라고? 돈을 다 가져오라고? 밍크코트를 사고 해외여행을 간다고? 내 돈으로 네 결혼 준비를 하고?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아니 솔직히 엄마 말이 틀린 것도 없잖아. 누가 보면 아주 내가 갑질이라도 한 줄 알겠다? 아니, 그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니니? 그래서 네 명의로 하고 싶으면 하라니까? 네, 제 명의로 하고 예물예단 제대로 다 하고 저보고 4천만 원도 가져오라고요? 그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사람이 염치가 없어도 정도가 있어야지. 뭐야? 염치? 엄마한테 뭐 하는 말버릇이야? 아줌마, 아들 가지고 장사해요? 아들 하나 장가 보내면서 몇 천만 원을 남겨 먹으려고 들게? 뭔 장사꾼도 이렇게는 안 하겠네. 사기꾼이야 뭐야? 뭐야 사기꾼? 야! 누굴 때려요? 당신도 맞아 그럼! 야! 네가 감히 우리 엄마를 때려? 날 때렸으면 당연히 맞을만 하지. 내가 호구야 이걸 참고 있게? 이딴 걸로 결혼을 한다 안 한다 그런 말이 어딨어? 내가 이미 사람들한테 며느리가 4천 들고 올 거라고 그걸로 같이 해외여행 가자고 말도 다 해놨는데 이딴 식으로 파토 놓으면 어쩌자는 거야? 그게 제 알바인가요 아줌마? 야! 그냥 우리 엄마 용돈 좀 드린다 생각하면 쉽게 해결될걸? 왜 그렇게 사람이 배배 꼬여가지고 일을 어렵게 만들어? 뭐? 배배 꼬여? 내가 배배 꼬였나? 어디서 그딴 소리가 나와? 내가 너 같은 인간이랑 결혼을 하겠다고 마음먹은 게 후회된다 진짜. 네가 나 같은 사람 또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미쳤냐? 너 같은 새끼를 또 만나게? 똥밟았다 생각하고 지나갈라니까 결혼 없던 걸로 하자. 2번 다시 연락도 하지 마. 찾아오거나 연락하면 스토킹으로 신고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야! 그럼 여태 내가 쓴 돈은 어쩌라고? 그거라도 내놓고 가! 야! 그 후로 전 남친과 예비시 모였던 아줌마는 전 남친이 그동안 썼던 데이트 비용, 상견례장 식사 비용까지 하나하나 계산해서 다 내놓으라며 끊임없이 연락해왔습니다. 정말 못 참겠어서 결국 저는 참다 스토킹으로 신고했고 2사람은 각각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그 후 그런 인간은 내 인생에 없었다 하고 잊고 살았는데 최근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다른 여자를 만나 똑같이 아들 결혼놓고 장사하려다가 된통당해 망신 톡톡히 당하고 지금은 집까지 야반도주하듯이 이사가서 쥐 죽은 듯이 살고 있다더군요. 쌤통이다 싶습니다.